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기업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모비스는 일단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몽구 전 회장과 정의선 현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약 7.4% 정도 들고 있고요. 지분을.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한 23%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한 30%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20% 들고 있고 정몽구, 정의선 두 부자가 한 8% 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쳐도 30%로 현대차를 지배하고, 기아차는 현대차가 34% 들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기아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비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세 개가 물고 물리는 관계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현대차는 현대제철, 현대건설, 위아 등등을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구조, 거기다가 기아차까지 또 합쳐서 총 한 30%씩 유지하는 그런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하는 순환출자 구조인데, 여기서 핵심은 요 큰 그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현대차가 기아차, 기아차가 이 모비스, 여기에 추가한 다음에 현대제철 정도까지, 즉 정점은 모비스입니다. 이 모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차를 가질 수 있고요. 현대차를 가질 수 있으면 나머지 계열사와 기아차, 그리고 기아차는 다시 또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비스 지분만 뺏기지 않는다면 이 정몽구 전 회장과 정의선 현 회장이 이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순환출자 구조라는 게 한 군데가 뭔가 삐끗하면 이 3도 마차 중에, 아니면 최소한 현대제철이라도 부러진다면, 뭔가 문제가 돼서 이 지분이 날아간다면 갑자기 확 약해집니다. 지배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고요. 위험한 구조인 거고, 특히 어떤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라도 나버리면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최근에는 무조건 순환출자를 막고 있죠. 어떻게든 지주로 바꾸고 싶지만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정의선 두 부자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중에 지금 현대차 그룹과 삼성, 포스코가 이 지주사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더러운 상황은 현대차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은 명확합니다. 일단 지배구조 강화하고요. 즉 정의선 회장의 가치를 올려주고 지분 최대한 확보하고,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이 순환출자를 끊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고요. 지금 9월 17일 기준으로 지분을 봐보면 정몽구 전 회장이 한 5.5조 들고 있고요. 여기 5.5조 들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한 3.7조 들고 있습니다. 상장사니까,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 지분만 들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된 가장 큰 현대 엔지니어링이 한 10조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부자 합치면 15% 됩니다. 한 1.5조 빼고 나머지 상장된 것만 다 보면 한 9.2조를 이 두 부자가 들고 있고, 이 9.2조를 기반으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핵심은 정의선 회장이 얼마나 지배 구조를 강하게 최대한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중에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많이 들고 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 현대모비스는 아까 없다고 했고요. 0.3%밖에. 나머지 지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만들면 모비스 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최근 기준을 계산을 해보면 정의선 회장이 지금 한 3.7조 들고 있는데, 현대기아 합치면 한 1조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한 1.6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67조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7조 기준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하고 이 정몽구 명예회장이 들고 있는 요 지분들을 잘 받아서 최대한 온전하게 받아서, 지금 한 5.5조인데 이건 상속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 받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60%에서 6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반토막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봤자 한 2조에서 2.5조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요걸 받아서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게 지금 지배구조 시나리오의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총액 기준으로 봐보면 현대차가 40% 정도 되고요. 글로비스와 모비스가 한 25%씩 됩니다. 즉 현대차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지배구조 기준으로. 얘는 뭘 하든 올라가면 둘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많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고, 모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사야 되는 거니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배구조 얘기를 할 때 모비스는 내릴 거고 글로비스는 올릴 거다. 현대차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기아차는 크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조금 봐야 되겠지만 저도 뭐 지금 이렇게 막 강제로 올리거나 내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있죠. 글로비스에다가 뭐 배터리 리스 사업을 준다거나 신사업을 막 던져서 중고차 사업, 뭐 수소, 물류 이런 걸 작년에 막 던진다고 해서 글로비스를 막 키우려고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비스가 뭐 애플카 이슈 등으로 해서 확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정이 좀 꼬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4가지 정도만 써놨고요. 시장에서 뭐 얘기하는 건 한 7, 8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 복잡하고 뭐 막 엮여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1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이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한 5번 정도 되는 단계 하나 있는데 이건 끝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배구조 시나리오 방향성 명확하다. 지배구조 강화시키고 싶고 순환출조 끊고 싶다. 즉 이 기아차가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이거 끊어버리고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이것만 끊어버리고 이걸 가져오면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끊고 싶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심플한 건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 한 25조 정도 되잖아요. 25조 정도 되고 있는데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한 23%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가 직접 계산해 보면 한 5.75조거든요. 5.75조 그냥 대주주가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고요. 그럼 기존에 한 둘이 합쳐 7.4% 들고 있고 23% 추가 들고 오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끊어지면서 그냥 대주주가 30% 들고 있는 쫙 내려가는 이런 순환축자 구조가 깨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동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머리 굴리고 있는 게 모비스를 인적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를 사업회사와 분할 모비스를 두 개를 인적 분할하면 인적 분할한다는 거는 25조짜리를 뭔가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조, 이게 15조, 이게 10조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사오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5.75조를 했어야 되는데 10조짜리 23%면 2.3조만 동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근데 그 전에 이 분할 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먼저 합병해서 왜냐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많으니까 이 지분을 가져야 뭐 양도세 같은 거 많이 안 내고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까 2018년에 시도를 했다가 너무 자기한테 유리하게 최대 주주한테 유리하게 글로비스한테 유리하게 갔다가 시도도 못하고 그냥 깨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 4년째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한번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양도세 같은 거 무시하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하고 현대차 시총 45조, 기아차 35조, 모비스 25조 기준이고 글로비스 합병은 옵션입니다.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거고 뭐 시총에 따라 지분율은 막 바뀔 거고요. 그래서 대주주가 현물주자 나중에 하는 게 거의 무조건인데 이것도 그냥 일단 양도세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모비스가 25조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기아가 17%, 현대제철 6%, 최대주주가 7%, 총 30%를 들고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5조짜리. 그리고 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을 21% 들고 지배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대주주가 한 8% 들고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들고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는 또 현대제철, 현대차도 현대제철 같이 더해서 뭐 정몽구 전 회장이 11% 들고 있어 현대제철 지배하고 다시 현대제철은 모비스 들고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요 구조인데 이 모비스를 그대로 사오면 25조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얘 이거 두 개를 가져오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로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요 두 개가 23%를 그대로 사오면 아까 말한 대로 한 5.75조가 들어가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얘를, 이 모비스를 이렇게 사업 모비스와 AS 모비스 쪼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쪼갤지는 막 계산을 할 거고요. 일단 예전에는 뭐 모듈과 AS를 이쪽으로 같이 띄워놨습니다. 모듈이 작았으니까 이쪽에 다 핵심 몰아줬고 이쪽에 뭐 조립이나 이쪽만 놔뒀는데, 일단 지금은 뭐 모듈 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사업 모비스에는 뭐 모듈 쪽을 다 준다고 생각하고 얘를 들어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매출의 80%, 이익의 20% 들고 있는 사업 모비스고요. AS 모비스는 매출은 20%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은 80%를 담당하고 있는 쪽입니다. 즉 성장하는 쪽은 얘고요. 꾸준하게 돈 되는 건 얘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얘를 좀 더 쳐줄 확률이 높고요. 얘는 계속 성장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조짜리가 두 개로 인적 분할하면 얘 한 25조, 얘 한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예상을 한 거고요.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둘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당연히 기존 주주들은 양쪽 주식을 똑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그리면 제가 최대 주주는 7.4%를 모비스는 들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 주주는 모비스 들고 있고 현대차도 들고 있고 현대제철도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최대 주주는 정몽구 정의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없애고 싶은 거는 이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사업 모비스, 기아가 들고 있는 사업 모비스 이 빨간색 지분 두 개를 에이스 모비스가 사옵니다. 이걸 톡 잘라서 23.1%를 AS 모비스로 가져오면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요. 23%면 15조짜리 23%면 약 3.5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3.5조를 얘가 어떻게 동원해? 라는 거는 뭐 정확히 말하면 현대차 지분을 지금 최대 주주가 8% 들고 있으니까 뭐 이것만 합쳐도 한 3, 4조 됩니다. 한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얘 최대 주주가 환물 투자해버리고 모비스에 이거 줄 테니까 돈 줘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일단 사옵니다. 이거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 3.5조를 들여서 이걸 사오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고요. AS 모비스가 사업 모비스를 23% 들고 있고요. 기아는 AS 모비스만 들고 있고 현대차도 AS 모비스만 들고 있습니다. 최대주는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 다음에 최대주주가 요 기아와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요 23.1%를 똑같이 사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사올 때는 3.5조 정도 들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올 때는 이젠 2.3조, 예상 2.3조만 들이면 되는 거죠. 2.3조만 들여서 그걸 직접 매입해 오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의 7.4%에다가 23% 들고 있는 거, 즉 30.5%를 들고 있고요. 즉 2.3조를 동원해서 2.3조를 동원해서 이 AS 모비스를 30% 들고 있고요. AS 모비스는 예전에 3.5조를 동원해서 23.1%를 사모업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최대 주주가 이 7.4% 들고 있는 거 요것도 그 사업 모비스에 주고 AS 모비스에 주고 이 신주기 걸 더 받아오는 겁니다. 즉 얘도 요로 줘버렸기 때문에 AS 모비스는 요 사업 모비스를 최소 30% 이상 들고 있게 되는 거고요. 최대 주주는 그만큼 플러스 알파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21.4% 들고 있었는데 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3.5조라는. 근데 이 3.5조는 최대 주주가 현대차 지분을 한 8% 들고 있었습니다. 8%를 사업 모비스한테 현물 출자하고요. 이 현대차 지분 줄 테니까 한 4조 줄 테니까 사업 모비스 지분 4조 줘 라고 하면 그 지분만큼 얘가 8% 더 들고 가는 거죠.
대신 사업모비스는 유상증자 해갖고 그걸 최대 주주한테 주든 AS 모비스는 주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현물 출자한 뒤에 다시 유상증자해서 이 지분을 주고받는 겁니다. 즉 나중에 되면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지분은 없을 거고요. 8% 있었는데 이거 다 그냥 사업모비스 던져주는 거고, 사업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8% 받았으니까 그만큼 유상증자해서 최대 주주자 주던가 AS 모비스는 준 다음에 AS 모비스는 그만큼 그 값어치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럼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순환 출자 해소하면서 동원한 건 2.3조 밖에 안 됩니다. 2.3조. 근데 이 2.3조마저도 이 현대차 지분 동원했으니까 이게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으로 강력하게 최대 주주 AS 모비스, 이게 모비스 홀딩스가 되겠죠. 그리고 AS 모비스는 사업 모비스 들고 있고, 사업 모비스는 현대차를 들고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순환 출자 구조 깨고 한 30% 이상, 한 4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배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아름답지만, 이게 문제가 이 현물 출자할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 등의 과세 특례가 있어서 그 양도세가 이연됐습니다. 나중에 팔 때까지 안 내도 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대차 8% 들고 있으면 4, 30, 3.6조 정도 되는데 3.6조 정도를 현대차에 주는 순간 이것도 판매다 하고 해서 꽤 많은 양도세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6조가 아니라 그 금액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꽤 많이 깎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출자할 때 시대주가 사업모비스도 현물 출자할 거고, 그 현대제철, 뭐 기아 이런 것도 다 현물 출자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잡하게 뭔가 섞여 나가면서 이 금액은 바뀔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모비스를 그냥 통으로, 이게 두 번째 거거든요.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비스를 그냥 분할하지 않고 통으로 최대주가 사온다.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현대차 뭐 8% 지분 있는 거 모비스한테 다 현물 출자 해버리고요. 모비스한테 지분 받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주 중에서 아까는 2.3조만 동원했는데 여기선 5.7조 정도 동원해야 되는 거죠. 예상으로. 좋네요. 즉 2배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라면 1번 방법 쓰겠습니다. 1번 방법 할 때 지금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무시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글로비스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거 얘기할 때 글로비스는 무시했는데, 글로비스 지금 한 1.6조 들고 있잖아요. 그 지분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도 그냥 기아차한테 그거 글로비스 지분 줄 테니까 이거 지분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큰 틀만 보면, 일단 모비스를 분할한다. 그리고 AS 모비스 지분만 최대주는 사들이고, 사업 모비스는 AS 모비스가 그걸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주가 들어간 돈은 최소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만약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분할을 할 때 분명히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최대 주주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등등 태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정보법을 가겠다. 돈 때려 들여서 이게 가장 심플합니다. 최대 주주가 기아랑 현대제철 그냥 직매입하는 거. 그럼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뿐 누구도 태클 걸릴 수 없죠. 모두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끊어버리고 얘가 30.5% 들고 최대 주주 모비스 지배하고, 모비스가 현대차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 현대제철, 기아가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건 더 이상 없는 거, 모비스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심플하지만 6조 이상의 자금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세 번째 방법,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를 다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 후 투자회사들만 합병한다. 그 지주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아래 다 깐다는 거죠. 그게 3번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부분, 사업 부분, 투자 부분, 사업 부분, 투자 부분, 사업 부분. 그래서 요거 다 합치고 지주회사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다 들고 있는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는 현물 숫자 해서 요거 다 땡겨온다. 라는 방법인데, 그러면 얘 주주총회, 얘 주주총회, 얘 주주총회 다 해서 쪼갠 다음에 얘 다시 합병하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험난한 길이 열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만 분할해서 두 개 합병한다. 현대모비스, 현대차만 합병했는데 얘 25조고 얘 45조잖아요. 무조건 모비스 쪽이 어렵고요. 얘는 돈 더 들어가고 이게 가장 시장에선 좋아할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죠. 얘도 방법 그렇게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모비스 분할 후 글로비스와 합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법들 쓰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데, 그 글로비스와 합병은 또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서 1번, 2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지배 구조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 시나리오 중에 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다 사들인다. 즉 아까 2번을 이건 최대 주주가 이걸 다 사들인 거였는데, 이 기아와 현대제철 지분 이 23%를 현대 글로비스가 사와서 한 5, 6조 들여서 사오면 최대 주주가 얘를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지배하는 최대 주주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거의 문제는 지금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그러니까 총수일가 지분 기준으로 기존에 상장산 30% 이상 들고 있을 경우 내부 거래가 많을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개정에는 내년부터 20%로 통일됐다. 즉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류회사 하나 만들어서 정의선 회장한테 만들어주고 거기 지분 확 주고 일감 몰아줘서 키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기존엔 30%였는데 내년부터는 20% 미만으로 만들어놔라. 즉 10%를 정리해야 됩니다. 즉 기껏해서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사들여서 아까 말한 그 작업을 다 했는데, 문제는 글로비스를 지배하는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30%니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면 위험하죠.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금 삭제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 이런 걸 다 법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주사 만들 때 최대 주주가 현물 출자 한다. 그때 과세 이연했는데 내년부터 다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고 있고, 내부 거래 하는 거 매년 공시로 정확하게 내라. 이런 식으로 그 내부 거래도 계속 감시하겠다. 계속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 외에 지금 살짝 봐야 되는 게 정몽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7년에 그 비자금 조성 때문에 이렇게 샤바샤바 하면서 정몽구 전 회장이 이렇게 했죠. 8,500 정도 들여서 재단 하나 만들어서 사회 공헌하겠다. 걔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 지분 한 4.5% 들고 있고요. 이노션 9%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고요. 현대글로비스.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 정몽구 전 회장이 내부로 상속을 한다고 하면 한 60에서 65% 상속세 내야 되는데, 그러니 차라리 재단 하나 만들어서 이 재단이 의결권 가지고 있는 이 의결권 가져서 완전 백기사 하겠다. 즉 이번 연말까지 정의선, 정몽구 두 부자는 반드시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없애야 됩니다. 이걸 딴 데 주느니 팔아서 없애거던가 뭐 바꾸더니 그냥 재단에 기부해갖고
기부하면 증여세 대상이 한 5%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기존엔 지분율 5%까지는 상속이나 증여세에 면제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해서 10%까지 줄 때 증여세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갖고 얘 글로비스가 이 재단이 10% 들고 얘가 무조건 정의선 회장 편을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 출자를 한 다음에 어차피 상속세로 60% 내느니 차라리 재단에 보내놓고 그 재단이 계속 정의선 회장 밀어주는 그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즉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시, 의결권을 가지고 계속 정의선 회장의 백기사가 되는 거죠. 세금 내느니 이렇게 해서 지분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부자가 30% 들고 있는데 내부 거래가 한 70% 정도 됩니다. 72%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수 최대 주주 지분이 30%인데 내부 거래로 70%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럼 이거 당연히 규제. 그래서 이거 20% 내려. 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내부 거래를 줄이면 되니까 HMM을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를 작년부터 뭐 배터리 이스 사업, 수소 물류, 뭐 중고차 사업 등등 현대글로비스의 외형을 확장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되고 있지는 않고요.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매출을 다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내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딴 쪽으로. 그래서 HMM 인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21년 뭐 예상 기준으로 글로비스 현재 시총은 17조고요. 매출 20조, 영업이익 1조, 유동성 자산 2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Q 말 2.4조 정도 들고 있고요. HM 시총 15조. 근데 이번 년 매출 12조, 영업이익 6조.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건 2년 전까지만 해도 3천억 적자 받고 그전에는 1조까지 적자 받던 산업인 거고요. 근데 지금 산업은행 등에서 이거 팔려고 하니까 매출 15조 기준으로 35% 인수하려면 뭐 산업은행 25% 등등 한 3개 정도가 들고 있는데 한 5.3조. 즉 글로비스가 얘 인수하면 내부 거래 확 줄고요. 영업이 확 늘고 기업 가치 확 올라가고 그러면 모비스 합병할 때 매우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3% 들고 있습니다. 지금 23.3%가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비중도 줄어들 거고 모든 게 아름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는 너무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핵심은 모비스와 글로비스인데 어떻게 변경될까? 뭔가는 반드시 할 건데 지금 일단은 이번 년 초에 뭔가 확 던지지 않는 이상 급할 게 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뭐 지금 몇 개월 빨리 한다고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양도를 잘 하고 정몽구 전 회장의 주식을 최대한 양도 받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글로비스는 이번 년까지 팔아야 되니까 뭔가는 하겠죠. 가장 빠르게 작업해야 되는 건 글로비스 주식 10%.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뭐 모비스 주가가 어떻게 될지, 글로비스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등등 그 상황에 따라 뭔가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고요. 하지만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글로비스 올리고 현대차 올리고 모비스는 잠깐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떠나고 결론은 지금 그쪽이 뭘 하든 현대차 그룹 투자는 지배구조 같은 이 이벤트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냥 매출 및 영업이익이 예상대로 성장할 거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보여줄 수 있을 거냐, 그리고 현대차를 하든 기아를 하든 모비스라든 글로비스라든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성장해야 됩니다. 얘가 성장하면 다 같이 올라갈 거고요. 뭐 지배주 구조로 뭘 하든 뭔 짓을 하든 다 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 올라가려면 전기차 비중 쭉 확대하면서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차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차 잘 파는 건 당연히 베이스고요. 기본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같은 거 쭉쭉쭉 커갈 수 있냐, 현대차가 커갈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걔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현대차 그룹은 무시하고 투자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숫자가 성장한 회사인지만 보고 성장이 멈춘다면 고민하자.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뭐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오르든 내리든 그냥 천천히 모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배 구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년 초에 뭔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애플카 이슈 때문에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간단히 정리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 양도세나 이런 거, 지금 현물출자, 양도세, 상속세 이런 걸 계산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리포트 나오면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